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남북미 판문점 회동 후속 방안과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 북한 어선 입항 사건 등에 대한 동향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 기자.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참석해 있는데요. 이번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하노이 회담 이후 주춤했던 대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인 흐름을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강 장관은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외교적 옵션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역시 일본의 행위는 WTO 협정 위반이라면서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일 외교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외교부 장관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산업부는 WTO에 제소하겠다고 했는데 단계적으로 준비해 보복에 나선 일본에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국회 국방위원회도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현안 보고를 받고 있죠? 네, 같은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이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안규백 위원장이 북한 목선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 앞서 국방부 방사청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에 반발한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시작 40여 분 만에 모두 자리를 뜬 건데요. 안 위원장이 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하면서 회의는 다시 개의된 상태입니다. 야당은 회의 시작부터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겨우 사과문을 반복하려고 나온 것이냐며 사과를 하려면 대통령이 나와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총리가 보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국민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예하 부대장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는 오른 것 같은데 남은 국회 일정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어선 입항 사건과 국정조사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에 대한 일정 합의만 이룬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조건 없는 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힌 지 오래라며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청도 오늘 협의회를 열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꼽았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통과되면 2달 안에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단 한 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를 철저하게 하겠다며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국정조사 개최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 자리를 채우는 것에 민주당이 반대해 완전한 국회 정상화가 요원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추경 심사가 시작되면 야당이 협조할 것은 다 하는 거라면서 민주당도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